네, 커넥트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장홍선 대표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저도 알고 있는 기업이 오늘 소개됩니다. 네. 네, 다우케미칼입니다. 다우케미칼 굉장히 많이 접근해 있어요. 어떤 기업인가요? 예, 흔히들 보면 각 국가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BASF 이렇게 사우디의 사빅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화학 기업이 뭐냐 이러면은 이제 다우케미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우케미칼은 매출액은 한 52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조 2천억 당기 순이익을 했는데 올해 6조 8천억으로 약 7조 정도 해가지고 440%씩 이익이 급증한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은 44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보면 다우케미칼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우케미칼은 뭐 하는 회사냐? 흔히들 그러니까 전통 화학회사인 건 알겠는데 그럼 뭐냐면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모든 전산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전기자동차, 뭐 수소 트럭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에도 보면은 저희들 보면은 IT 이런 쪽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그다음에 쭉 나오죠. 식품, 음식료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뭐 섬유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용품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흔히들 보면 이게 그러니까 흔히들 투자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다는 거를 만드는 게 다우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편제가 돼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흔히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휘발유라든지 경유는 대안제가 뭡니까? 휘발유차에 대안은 전기 승용차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경유에 대안은 뭐 수소 트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 보면은 대량 생산하고 저가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소량이라든지 고가는 조금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미량 만들 수 있어요. 미생물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전 세계 산업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화학의 장기 성장성은 단기, 중기, 장기 성장성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석유 쪽은 휘발유 경유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 다우케미칼 이 시가총액이 순이익 증가분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번에 네. 흔히들 보면 다우케미칼이 흔히들 6.8조, 거의 한 7조 정도 나왔어요. 7조 정도 나왔는데 연초에는 한 52조까지 올라간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네. 했는데 7조까지 갔는데 흔히들 보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보면 한 15배에서 14배까지 받거든요. S&P가 기준으로 보면 한 24배를 받으니까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받아요. 60% 정도는 받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렇게 흔히들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10년 사이클, 5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2020년까지는 10년 사이클이었어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2021년도부터 한 사이클은 제가 볼 때는 한 5년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그 7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볼 때는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 한 PER로 한 7배 정도 되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저평가됐을까 이렇게 보면은 첫째가 이제 올해는 그래도 한 120%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뭐냐면 흔히들 보면은 테이퍼링 하겠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돈을 좀 적게 풀겠다 이런 거잖아요. 푼 금액이 많다 이 말이고, 그다음 금리 인상을 하겠다. 금리는 2014년, 15년, 16년 보면 한 3년간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자, 금리 인상이 일어날 때 화학주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이 나오면, 테이퍼링 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약간 금리 발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주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미래를 반영하고 아주 미래 5년 뒤를 반영하고 나가는 분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주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우케미칼은 첫째 요약에만 올해 7조 이익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 절반 정도는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7조에서 거의 뭐 변동성은 좀 높은 수준의 이익이 되면은 내년에 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절반 정도 더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다우케미칼이 또 전형적인 경기 관련 기업이라서 코로나19에 또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 기업이니까 좀 덜 받았는데 흔히들 보면은 이인 거죠. 지금 50만 명 정도가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되고 있고 사망률 자체가 한 2% 정도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접종률이 한 70% 돼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보면 미국 내 매출액도 있고 미국 외 매출액도 있어요. 아시아라든지 이런 쪽,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도 매출액이 발생하는데 의미심장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뭐냐 하면은 흔히들 보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미국하고 동남아의 차이가 한 24%씩 차이 나요.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용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률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흔히들 보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접종률이에요. 백신 접종률이 지금 보면 전 세계로 50%인데 선진국이 70%, 후진국이 30%예요. 그래서 딱 50% 정도 맞추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더 부스트 샷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후진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이머징 같은 경우도 접종률이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이머징 쪽에서 돌파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도 파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12월 달에 머크 파이자 순으로 제가 볼 때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4천만 원짜리에 비해서 예를 들면 바이오 의약품, 항체의약품에 비해서 8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대중성, 그다음 저가에 많이 유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뭐 또 하반기에는 뭐 아테아라든지 이쪽도 세 번, 네 번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오케미칼 보실 때는 내년에는 이제 이머징 시장도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화학 기업이죠. 다우케미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